뭐냐 하면 인재 전쟁인 거예요. 예. 사람들이 결국은 거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또 좋은 회사로 계속해서 나가고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또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비전과 왜 우리 회사를 다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다른 기회를 쫓아서 뭐 애플에 간다든지 스타트업에 간다든지 테슬라에 간다든지 이런 또 매력적인 기업들로 옮기기 때문에 부단한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기업들일수록 그런 것이고요. 또 안 되는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꼭 미국 회사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평등하게 했을 때 잘 되는 회사들이 더 많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잘 되는 회사들을 보면 되게 다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런 평등한 문화라고 하는 건 말단 직원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높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리더부터 그렇게 변하면은 그게 이렇게 다 조직에 스며들어서 다들 바꾸고 위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다 따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오래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대기업들, 재벌들의 문화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의 문화를 이제 바꿔라. 제가 볼 때 그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미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스타트업을 꿈꾸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그렇게 평등하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 뭐 물론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 특히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스타트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기존 그런 대기업 문화에 그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평등하고 자유롭고 뭔가 이렇게 그 해외 진출도 하고 그리고 또 외국 인재라든지 이런 사람 받아들여서 다양성도 추구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해서 일종의 한국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또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위상이 되는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면 바로 자극을 받아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경제계의 모습도 점차 바뀌어가겠죠. 우리 임종욱 센터장 같으신 분들은 바로 그런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문화부터 바꾸십시오. 그런 것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이라는 그런 또 컨퍼런스도 했는데요. 그렇게 실리콘밸리의 그런 회사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영감을 주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미 대자본이 된 곳에서 많이 사준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새로 시작하는 기업인들과 기존의 대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우리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 대기업은 이 상의 하달식의 관료주의적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 바뀌어야 하는데 참 걱정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에서부터라도 새로운 문화를 좀 실천해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커가려고 그러면 대기업이 밟아버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기업이 밟아버리기 전에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돕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이 해야 될 의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거기에서도 보면 그 일종의 기업 문화, 기업의 우리나라 그런 경제 질서나 이런 거에서도 서열 문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갑을 관계라고 예, 하는 예, 게 예. 대표적인 건데 예. 이 똑같이 기업 간의 관계에서 서로 이런 크고 작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는 우리보다 매출액이 작으니까 작은 기업이야. 그리고 너는 우리한테 뭐를 해서 돈을 받아가니까 하청업체야. 예, 하청업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기업을 보면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거고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런 파트너십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깔아뭉개는 예, 예. 예, 갑을 관계로 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문화 자체가 또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 이미 큰 그런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는 그런 갑을 관계를 안 봅니까? 신생 스타트업들을? 그렇죠. 거의 그 파트너로서 그래요. 보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쪽의 그 이 기업 생태계는 워낙 그 다이나믹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예. 예, 어느 그 이 뭐랄까 이런 경제 자체가 독점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은 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 같이 뭐 페이스북이랑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애플이 있고 또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독점적인 지위에서 너 이 뭐 돈 얼마 안 받으려면은 그냥 때려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왜냐하면 붙으니까. 경쟁이 붙기 예, 때문에 예. 우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그렇게 거액을 주고 그런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해주는 게 꼭 마음씨가 좋아서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죠. 예, 왜냐하면 자기네가 빨리 안 하면은 이 스타트업이 커서 자기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스타트업이 자기의 경쟁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포석으로 이 스타트업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 게 안 되느냐 하면 스타트업이 워낙 크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종의 그 한국의 대기업들은 자기들만의 이런 성을 쌓아놓고 예. 그 안에서 다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을 하는 식으로 가고 맞아요.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잘한다 싶은 중소기업들은 다 하청 계열화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클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자체가 예. 안 되다 보니까 예. 이 회사를 특히 인수하지 않아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딴 데서 가져갈 리도 없고요. 예, 그런 경쟁 자체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신경을 안 써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네. 예,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지금의 울타리 내에서 그냥 있으면은 그냥 이 정도로 먹고 살고 이거 다 되기 때문에 그런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거죠. 몇몇 재벌 위주의 거의 독과점화되어 있는 요 지배 질서. 이거 어떻게 깰 수 있죠? 글쎄요, 뭐 오래 걸리는 그런 문화의 문제고 그리고 정부는 이런 그 작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 대기업들과 공정히 이렇게 싸울 수 있고 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공정한 이런 그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만을 보호해주는 네. 그런 이 규제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없애주고, 예. 그리고 이런 작은 기업들한테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중요하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규제와 여러 가지 경제 제도들은 대기업 보호 위주입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그 한국의 규제의 틀은 그 보면은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뭔가 보면은 포지티브 그러니까 꼭 할 수 있는 것만 무엇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없는 리스트에 없는 것은 해보기가 되게 어렵고 하면은 일종의 그 위법이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좀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 미국은 같습니다. 반대죠. 네거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무엇은 하고. 하면 안 된다.
네네. 나머지 다 해도 좋다 이런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자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좀 틀을 깨는 새로운 생각과 이런 시도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한국에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그런 그 상상을 벗어나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새로운 혁신들이 소위 파괴적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파괴적 혁신들은 시장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파괴적 혁신 쪽의 편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이게 만약에 국민들한테 편익이 가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클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걸 도와주고 이런 어느 정도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그런 좀 그 자유를 줘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의 시스템은 그 핀테크 요새 얘기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새로운 것을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핀테크, 그러니까 IT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다양한 신천지가 열린다는 건데 우리는 이제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 IT 분야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워낙 많아서 뭐 새로운 걸 좀 버려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뭐 얘기가 사실 엄청 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의 철옹성처럼 쌓여져 있는 기업 생태계의 문제 그리고 정부 정책이 여전히 대재벌 위주로 흘러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그걸 뚫고 나가기에는 창의적 인재들이 모여서 평등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도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 이거 언제 다 극복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스타트업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일단은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이 매력적인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젊은 인재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알려만 줄 게 아니라 그들이 헤쳐갈 수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걷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참 큰 문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 그런 거 걷어 나가고 그리고 이런 그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은 그 결국은 또 이렇게 그걸 따라서 나도 넥스트 마크 저커버그가 될 거야. 나도 넥스트 빌 게이츠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창업에 뛰어드는. 한국에서는 그러면 그 정도 성공한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만한 게 혹시 있습니까? 그 1세대 벤처들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도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 웬만한 해외의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보면 구글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한국도 IT 면에서는 정보기술 면에서 앞서가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건데요. 근데 2세대, 3세대가 안 나온다고?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게 걱정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그렇게 크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많이 도와주고 이런 그 신진 대사가 경제에 그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사실 굉장히 감탄을 하는 것은 저는 그 2000년에서 2002년 동안 버클리에서 MBA 학위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실리콘밸리가 한창 이렇게 끌어오를 때 갔어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이런 드림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가는 순간 그 이 나스닥 버블이 꺼지면서 완전히 실리콘밸리가 그냥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1년에 그 September 11, 911 그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실리콘밸리는 재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시 이런 뛰어난 회사들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그 인터넷 닷컴 그거는 사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왔고 그래서 구글이 정말 대단해서 또 저 정도의 회사가 나올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페이스북이 나오고 그리고 애플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그런 그 이 대단한 회사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그런 혁신의 그런 힘이고요.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 미국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그런 힘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고, 우리가 그런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보고 그렇게 경제의 신진 대사가 계속돼서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난 저기 가고 싶다. 저기서 정말 일하고 꿈을 가지고 하고 그 회사에서 일한 출신들이 또 나와서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 만드는 그런 활발한 생태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